그럼 아내의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아침에 이렇게 애들 등하교 시켜주는 거 외에, 등교 시켜주는 거 외에는 약간 네가 하는 게 뭐냐. 네. 지금 회사를 육아휴직을 쓰셨잖아요. 네. 육아휴직을 어떻게 좀 쓰시게 되셨는지. 육아휴직이요? 뭐 물론 육아의 기본은 육아휴직의 기본은 육아니까. 네, 육아의 목표 외에는 네. 표면상은 없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네. 우리가 사람이 뭘 시작하면 계속 반복되면 관성적으로 뭘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보험회사 다녔다가 스타트업에 증권사에 이제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제 큰 증권사까지 왔는데 한 번쯤은 지금 제가 목표했던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됐다 보니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본업을 계속 하고 있으면 정리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좀 케어할 겸 네. 저도 좀 시간을 가질 겸 네. 선택했죠. 아, 일단 육아가 좀 가정적으로도 필요하기도 하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좀 정리하는 그런 큰 덩어리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육아휴직을 보통 쓰려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 요즘에 많이 쓰긴 하지만, 네.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썼을 때의 어떤 주위의 시선이나 좀 반응들이 좀 어땠나요? 사실 뭐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 대부분은 부담스럽죠. 네. 게다가 저 한창 일할 나이고 회사도 이제 출범해서 서비스 막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직급이 있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 자체는 이해는 하지만 사실 기회는 향후에 줄어들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근간으로 생각을 하면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가족보다도 나도 중요하니까. 네. 어찌 보면 뭐 회사도 중요하겠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좀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신 거네요. 중요하다고 봐요. 네. 네. 그게 있어야 또 무엇인가를 또 동기부여 받아 갈 수 있는 네. 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야 또 회사에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쓰다 보면 회사에서도 좀 평가적인 면도 그렇고 좀 포기해야 되거나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좀 어떤 결정하기까지 어떤 생각과 고민들이 좀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다른 사람의 육아휴직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내 네. 동료들 네. 아니면 내 지인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거 네. 그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던 것 같고 그들이 확신을 줬던 것 같아요. 1년 쓰고 네. 이 육아휴직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네.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네. 그래서 써봤는데 저는 지금은 대만족이죠. 외벌이인데 육아휴직을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생활하는데 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좀 어떠신가요? 일단은 그래도 조금 모아둔 돈이 있었었고 뭐 물론 많이 있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돈을 좀 까먹더라도 아내의 지지가 아내가 지지해줘서 지금까지 정말 쉴 틈 없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 육아휴직이 평생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고 물론 또 지원금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에도 지원금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지지가 있었으니까 제가 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더 재밌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좋은 급여들이 계속 들어왔을 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향후에 연봉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훨씬 더 내가 만족하면서 뭔가 할 수 있겠다. 휴직이라는 개념에 내가 계속 급여가 들어오다가 이게 그냥 당연하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회사원은. 월급이라는 걸. 근데 그거를 안 받는 기간이 발생을 하니까 내가 소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보게 되고 생각보다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좀 계속 매일매일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네. 배우는 것도 있고. 아, 음. 수입이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도 좀 줄여보고 네. 다시 한 번 더 좀 삶에서 쓰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봤다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그러면 하루의 일과 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아이들도 막 있어서 케어하시고 그러실 텐데. 일단은 양평은 아이들 이제 픽업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 학교 보내주고, 뭐, 아무 일도 없으면 오전에 여기 운동하러 나갔다가, 네. 점심 아내랑 같이 먹고, 네. 그 다음에 각자 업무도 좀 보고, 네. 그러면 좀 있으면 애들 오고, 네. 애들 한 2, 3시쯤에 학교 끝나면 와서, 이제 애들이 뭐 학원 가게 되면 학원도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녁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럼 아내의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아,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밖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시각을 좀 넓히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애들 등교 시켜주는 거 외에는 약간 네가 하는 게 뭐냐. 네. 어찌 보면 아내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아이들과 가정의 일을 또 맡아주고 계신 거긴 하네요. 그쵸. 네. 왜냐면 원래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는 음, 남자 직장인들에게 네.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정말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서로 너무 많이 받고 있다 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쨌거나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내 동기가 차장이고 뭐 내가 대리를 와도 결국 마지막엔 다 부장으로 가요. 네. 예, 뭐 물론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직급이나 연봉은 결국 수렴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직장을 떠나면 평생 남는 건 가족이거든요. 아, 예, 저는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제가 지금 돈을 까먹으면서 한다고 얘기는 드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근로하지 않고 있는 그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네, 내가 계속 근로하지 않고 잠깐 끊고 일시정지 누르고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의 전환을 많이 시켜줄 거다. 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장점이다. 네, 마지막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 뭐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뭐 구독자들에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뭐 인생의 조언, 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이제 관성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새로운 걸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휴직도 이게 무엇인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뭐 어쩜 회사원도 기득권이잖아요. 기득권이 그거를 이제 움켜쥐고 있으면 새로운 건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 만족스럽지 않은지. 그래서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게 내가 지금 많은 시간을 하루에도 쓰고 있는 나의 직업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버티려고 하다 보면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나아가는 힘으로 찾으시면 분명히 내가 만족스러울 만한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네요. 음.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5년 뒤도 괜찮고, 10년 뒤도 괜찮고, 내가 한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떠올려 봤을 때, 아니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리는 이상적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일단은 지금은 이제 시간이 되게 소중해진 것 같아요. 시간이 소중해졌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을 되게 추구하고 싶고,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5년 뒤나 10년 뒤에도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가족이랑 보내고, 가족을 신경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게 제 지금으로서는 목표예요.
오늘 양평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지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직장을 구하는 순간부터 또 여러 직장을 옮겨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또 선택의 상황들이 올 텐데 영상을 통해서 얻었던 내용과 정보를 통해서 신중하고 또 현명한 최선의 선택을 선택하는 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커리어의 커리어 코치 제이슨이었습니다.